의미상 주어와 투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상 주어. 우리 투부정사를 어떻게 쓰죠? 어떻게 만들었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좋아요. 완벽합니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 투부정사도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네, 있다는 건 뭐야? 주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투부정사를 누가 했는지 그 주체가 있을 거라고요. 또는 당연히 네, 목적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보어도 있을 수 있겠죠. 수식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사에서 또 하는 역할이 뭐였어?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렇게 시제를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그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거냐 혹은 동작을 당하는 거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물론 요 나머지들도 나중에 배우긴 할 거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 주어, 의미상 주어, 즉 투부정사가 주어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I want to study English. 자, 여기에 투부정사가 어디 있어요? 투 스터디. to study 있죠. 이 to study 누가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study라는 to 부정사의 주체는 나야. 그지? 네, 자, 두 번째. 그럼 이거는 I want you to study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to 부정사는 여기 똑같이 있고요. 누가 하는 거야, 얘는? 너. you가 하는 거죠. you가 네, to 부정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될까? 자, 이 문장에서 to 부정사는 똑같이 여기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to study는 누가 하는 거야? 그거. 그것이 to study를 해? 그것이라는 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음, 음, 우리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 얘는? 가주어. 그렇지, 가주어지. 가주어가 그럼 의미가 있어? 없다. 없어요. 가주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것이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누가 공부하는 거야? 공부가. 뭐라고 했어, 준영아? 음, 모르겠어요. 맞아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장 구조에서 이 to 부정사를 to study를 누가 하는지 말해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 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o study는 메인 주어와 주체가 동일해요. 원하는 것도 네, 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나야. 그러니까 따로 써줄 필요가 없어. 자, 여기서도 음, 마찬가지로 to study를 네가 하는 거라고 목적어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to study의 주체가 나와 있어서 따로 써줄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는지 알아. 근데 얘는 누가 하는지 몰라.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 의미상 주어라는 걸 쓰는 건데 이 to 부정사 앞에다가 뭐야 이거 의미상 주어라고 해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줍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내가 하는 거다라고 쓰고 싶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It is hard for me to study English.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to study를 내가 하는 거라고 주어를 써주는 거야. 네, 이게 의미상 주어입니다. 네, 자, 그럼 교재로 돌아가 볼게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그래서 행위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때. 이게 선생님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요겁니다. 행위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때.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The test was easy for me to finish. 자, 투부정사가 여기 나와 있고 테스트가 메인 주어죠. 문장이 주어져. 네. 얘가 네. 얘를 하는 거야? 테스트가 끝내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문장의 주체와 투부정사의 주체가 다르죠. 같지 않죠. 그럴 때 네. 이 to finish를 누가 하는지 써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for me 이렇게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쓸 수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of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것도 있어. 아니, 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하면 되지? 왜 또 of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게 나오냐?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렇게 앞에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등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는 of를 씁니다. 그럼 왜 of를 쓰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왜 굳이 네.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해놓고 또 of 플러스 목적격이란 걸 만들었냐고요. of가 무슨 의미야, 준? 의, 그쵸,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얘가? 어, 모르겠어요. 뭐뭐의라는 말을 쓰면 예를 들어서 뭐 나의 가방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소유. 그렇지, 소유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소유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잘 네. 봐봐. 잘 봐봐. It was kind of you to help me. 네가 나 도와주는 거 너무 친절하다. 너 너무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kind라는 성질은 you가 갖고 있는 성질인 거지. 네. you의 소유인 거지, 얘는. 그래서 우리가 네. of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 여기는. The test was easy for me to finish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 easy라는 성질은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 easy라는 시험이 성질이, 쉽다. 그렇지. 시험이 쉽다는 얘의 성질인 거지. 아니면 끝내는 게 쉽다라는 거지. 내 성질이 네. 아닌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지, 얘는. 우리가 이 for라는 네. 전치사는 나중에 전치사가 또 나오면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떤 해당되는 어떤 대상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지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이지가 아니라 나에게 봤을 때 이지하다는 거지 내 소유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네. for를 쓰는 거고 근데 kind는 내가 갖고 있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of를 쓰는 겁니다. 네. 이거를 모르고 그냥 외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성질이 뭐가 있는지를 알면 왜 of를 썼는지를 알면 생각을 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뭐랑 비슷하냐?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 배웠던 부사적 용법에 판단의 근거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다고 했지. 그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투투용법하고 인어프 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얘도 설명할 게 조금 있어요. 빨리 할게요. 자, to라는 단어는 실제로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지나치다, 과하다 이런 뜻이야. 네. 죄송해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you are too skinny 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마른 거 좋아하죠? 근데 영어로 you are too skinny 라고 하잖아? 야, 너 너무 말랐어. 너 완전 뼈다귀야. 너 완전 해골바가지야. 이렇게 너무 과해라는 네. 의미가 돼. 부정의 느낌이라고요. 네. 자,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 to 용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어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왜 뭐뭐 할 수 없어가 됐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자, 왜 그러냐? 네. 여기만 보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이야. 형용사 수식 뭐 하라고 했어?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뭐뭐 네. 하기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 투부정사 하기에 너무 뭐뭐해. 투부정사 하기에 너무 뭐뭐해. 예를 들어서 야, 너 무거운 거를 네가 이거 들기에는 너 너무 말랐어. 그럼 들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단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투투용법을 너무 뭐뭐해서 할 수 없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so that 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니 혹시? 없어요. 이 so that 구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해줄게요. so that 구문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구문이야. 이거 자체가.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투투용법하고 좀 비슷하지. 네. 여기다가 so that can't를 넣어버리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어가 돼버리죠. 방금 전에 네. 얘기했던 투투용법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so that 구문, 투투용법을 얘기할 때는 so that can't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He was too tired to continue. 뭐라고 그랬어? 계속하기에는 너무 피곤해. 계속하기에 너무 피곤해. 그럼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뭘로 네. 바꾼다고요? So that can't로 바꾼다고. 그럼 어떻게 돼? 너무 피곤해서 계속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시제는 맞춰줘야 됩니다. 대절 안에 시제는 맞춰줘야 되고요. 인어프 투용법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해. 충분히 뭐뭐해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예를 들면 the room is large enough to hold everyone. 그럼 뭐야?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크다.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so large that it can hold everyon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커서 그것은 모두를 다 담을 수 있어. 수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거 네. 우리 조금 전에 의미상 주어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는 문장이 The task is easy enough for kids to try 라고 돼 있어. To try를 네. kids가 하는 거야. 얘가 주체야. 그럼 얘를 소댓 구문으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이 주체는 여기 있는 kids가 나와야 돼. 주어는. 네. 이거를 생각 못하고 이걸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럼 안 됩니다. 왜냐면 네. 여기서는 to hold를 룸이 하는 거야. 주체가 동일했어. 의미상 주어가 따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대로 대절로 바뀔 때도 그대로 이 룸이 대명사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to try라는 주체가 task가 아니라 kids야. 그래서 대절 안에 주어가 kids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오늘 중요한 내용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꼼꼼하게 잘 보시고 문제 정리 잘 해서 외워야 될 거 외우고 그다음 문제 푸셔야 돼요.